친명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저질 방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가 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시죠.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요? 누구?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제가 많으셔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질 방탄이라는 표현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해요. 저는 그 표현을 듣고 진짜 절묘하다.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본질은 이때까지 했던 방탄 행위하고 똑같은데 특별히 또 저질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로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을 확 뒤집고 표결을 사보타지하고 단체로 나가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얘기한 그 네 음절, 저질 방탄은 정말 저분이 언어 감각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하고 연속되는 방탄이지만 특별히 저질인 방탄. 너무 정확해요. 아니 한 장관은 뭐 내용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걸 들으면 흠을 잡을 건 별로 없어요. 잘못됐다. 뭐 그럴 땐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장관의 자리에서는 또 역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좀 제가 볼 때 상궤를 벗어나니까 불필요한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하고 뭐 한동훈 장관하고 뭐 법사위에서 뭐 한다든가. 그럼 두 사람 하는 대화, 그 장면들은 하여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새겨들을 것도 없고 그냥 어찌 보면 쓰레기나 오물 이 수북히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불쾌해요. 근데 이제 저질 방탄 그 네 단어를 또 분류해 보면 법률가, 행정가가 쓸 수 있는 언어는 아니죠. 저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 언어고 방탄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언어잖아요. 식당 예약하듯이 쇼핑하듯이 한다. 뭐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언어는 아니죠. 이런 문제거든요. 한동훈 장관 말을 들어보면 말은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때로는 적확해요. 그다음에 때로는 그것이 이제 쾌감까지 주거든요. 통쾌하다 이런 느낌도 주는데 법무부 장관은 강적들 패널 자리가 아니거든요. 강적들 패널이란 이런 말 하죠. 그다음에 이거 방송 얼마나 좋습니까? 저질 방탄라고 하면 방송 깎고 조회수 올라가고 근데 진 교수님은 식당 예약이라는 단어 이번에 쓰셨잖아요. 그렇죠. 식당 예약 같은 거 아주 저도 갖다 인용해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건 법무부 장관은 그런 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정치적 자산인데 자기 스스로 좀 소모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특히 최강욱 의원하고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죠.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 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특활비 업무 추진비 얘기가 제가 모아져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에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자꾸 깐족거리는 거 국회의원이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질문합니다.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깐족거리다의 정확한 뜻을 최강욱 의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쓸데없는 말을 달라붙어서 밉살스럽게 계속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깐족거리다라는 말은 표준어든 아니든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장면에서 그 얘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전체를 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밉살스럽게 얘기를 했든 말든 저 질문의 취지의 답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계속 드는데 네. 질문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그 장면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객지 붙는 국회의원들하고 네. 한동훈 장관 본인까지도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 본질이에요. 그 문제의 본질. 검찰이 그 영수증을 처리하고 이러는 게 예전에는 좀 애매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료를 정말 낼 수 있는지 이 본질에 대해서 궁금한 그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마음이 양쪽이 다 없어요. 예.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답답하다. 근데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7분 동안 질의답변하는데 네네.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도 시간에 쫓기고 그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 장관도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면 알맹이 있는 얘기들, 건조한 얘기들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근데 얘기들 감정 싸움을 그런데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안 주세요, 답변을. 질문을 던져놓고 말하면 잘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갑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거 저기에서는 근데 시간 7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또 그걸 악용하는 국무위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7분 동안에 좀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아주 느리게 네. 또 목소리도 낮춰서 제 초선 때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현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야당 의원으로 김정부 의원님이 있었어요. 저 부산 출신이신데 막 다혈질이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신데 그때 국정감사 때 그 이현재 부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이현재 부총리가 답변이 느리고 들릴락 말락하고 그러니까 7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부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총리 지난번에 폭탄주 먹을 때는 말이야 말도 빠르게 하고 다 들리게 하더니 일부러 지금 질질 끌고 들리락 말락. 예. 실제로요. 국회 그 상임위 같은 데 가보면 네. 일부 그 장관님들이 답변할 때 느리게 이상민 얘기했어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부러 멍청한 척, 아. 잘 모르는 척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참모들이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래서 늘어뜨려가지고 핵심을 벗어나게 하고. 그렇군요. 그래갖고 국회 이렇게 상임위 끝나면 보좌관들이 이렇게 와갖고 장관 보좌관들이 잘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자들한테 농담하고 그러니까 해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고수입니다. 장관 답변을 하는데 의도된 걸 허시실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근데, 아니, 고수인데 근데 한동훈 장관처럼 따박따박 의원이 나오는데 딱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 보이고 그것이 싸움거리가 돼버리면 아니, 그런데 하수입니다. 하수. 추미애 전 장관도 의원들 질문할 때 똑같이 강하게 똑같은 대응했잖아요. 하수예요. 하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국회에서 말싸움에서 이긴 경우를 못 봤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는 의원들도. 뭐 최강욱 의원하고 최근에 뭐 깐족거린다 뭐 논쟁이 있었고 김의겸 의원 뭐 또 있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질의를 할 때 자세히 보세요. 왜 지냐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잘라버려요. 30초는 커녕 뭐 1분 정도 이상 가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자르니까 한 장관 그 강남 말투 그걸로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유일한 의원이 한 분 있어요. 제압했다기보다 좀 상대가 되는.
이탄희 의원 질의할 때 한번 보세요. 이분은 질의를 던진 다음에 네.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줍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를 발언에 허점을 파고들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요. 제가 국정감사 때 법무부에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출 안 하신 자료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업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빈칸이 없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 매뉴얼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7월 28일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걸 설명할 방법을 하겠지 매뉴얼 자체를 공개한다고 말했을 리가 없을 텐데. 속기록을 말씀드리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헌재 결정 정본 혹시 수령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 정본 수령하셨어요? 청구인이시니까. 그 결정문 말씀이신가요? 네네. 결정문 봤습니다. 결정문 수령하셨어요? 정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정문 자체요. 재판관들이 서명한 결정문, 판결문. 판결문은 아직 못 네, 봤습니다. 못 받으셨죠? 그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결정문을 놓고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것의 그 요점은 뭐냐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당신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깐죽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만 예의를 요구하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당하게 느끼더라도 국무위원은 참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그 장면만 보면 국무위원답지 않은 거 맞는데, 그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나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당신들도 국회의원답게 질문하세요라는 얘기는 저는 국민들이 완전히 공감할 것 같아요.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받아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두 개의 잘못되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무리하게 질문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라고 했을 때 아주 점잖게 받아쳤거든요.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뭡니까? 평양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달리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디 실렸습니까? 국내 신문들에 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 어디죠?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네. 저 벤츠는 사치품이고 네. 반입 금지 품목인데 예. 우리 대통령 얼굴까지 저렇게 전 세계인이 제재 위반한다는데 실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이 차를 타신 것이 제재 위반이 아니죠. 제재 위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균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무리하게 나오냐. 저쪽에서 무리하게 나오잖아요. 점잖게 하면서도 저쪽을 얼마든지 바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좀 더 좀 높은 수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말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가지고 논의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말꼬리밖에 없어요. 말꼬리. 그럼 이건 애들이냐? 동네 애들이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수준을 갖다 같이 내려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아 근데 깐죽거리다라는 건 상대의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 말이 뭐 저 국어사전에는 어떻고 저쩌고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건 안 하는 게 덕목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한정건과 최강욱 의원의 설전은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뉴스타파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단 저기 위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셨어요? 근거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 말 가지고 어떻게 떡값으로 나눠줬단 말이 되죠? 그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오해해서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나눠가지고 흥분하지 그렇지 마시고. 않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합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박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하여간 그러면 안 돼요. 예산 삭감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내 마음에 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산 깎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당신의 주머니 돈입니까? 라는 의문이 국민들 머릿속에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박용진 의원이 이때까지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진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박용진이라는 정치인도 자기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는 박용진 의원의 갑질이에요.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부여하는 기능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예산 삭감 잘릴 거 해라.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예산 잘린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에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쟁인데 마무리가 참 안 좋았죠. 그 박용진 의원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걸 물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이게 사실 딱 좋은 게 뭐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제거든요.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검찰이 이 돈을 갖다가 지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지난번에 나왔던 게 떡값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인데 그것도 2017년에 한번 사달이 났거든요. 떡값 요즘 안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걸 갖다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거였어요. 네. 그냥 깔끔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거기서 또 너야말로 그다음 역공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 박용진 의원이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예산 그러니까 잘못 처리해가지고. 아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 가지고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력이 무더기 들어가기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백지 영수 중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또 굳이 언급을 해내고 또 긁고 라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 자체가 그런 소모적인 논란이 배가 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 시사 프로를 좋아하는데 강적들을 잘 본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 같은 강남 사람으로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말의 스피드를 조금 줄이시고 너무 여의도 시사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자꾸 그 말투를 닮아갑니다. 예. 제가 좀 건방진 말씀 하나 네. 좀 드리면 어느 직업군이건 언론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일정 기간 공을 쌓을 수 있는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와서 태성처럼 말 같으면 말로는 여기저기 주워드는 게 있어서 딱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벼락 출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고위직이 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이재명 대표, 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이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가면 그 직책 수행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신상품만 쫓는 거예요. 그 신상품이 나오면 뭔가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해보면 속았잖아요. 겉만 보고 다 잘못 찍었네.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들이 그런 신상품을 뽑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환멸 때문이죠. 그거를 사실은 기성 정치인으로서 그걸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반성을 해요. 근데 이 의원님 솔직히 지금은 이제 다선 의원 되셨지만 두 분 모두 정치권에서 벼락스타로 출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상민 탄핵 때 딱 나오셨고 그렇죠. 윤희숙 의원님도 전 탄돌이지 참. 예. 연설 잘하셔가지고 딱 뜨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쌓인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죠. 그게 나는 다르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